정치 커뮤니케이터 R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위원장에 안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면서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안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호가 아닌 실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전날 안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사망 직전 코마,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면서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면서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안철수가 되면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당 대표에는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주자가 유력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싸워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행동하는 모습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계속 좋은 멘트들을 말하면서 이슈를 계속 팔로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였습니다. 원래는 당 대표로는 한동훈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안티가 너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앉아서 기타나 치고 과자나 먹고 혹은 영화 이상의 월드컵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연예인처럼 보이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실 김민석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을 공격하면서 계속 이슈를 갖고 오고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사실 연예인처럼 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핵심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를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진보에서도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고 근데 보수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 알다시피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타이밍에는 정치는 잘 모르고 과학이라던가 아니면 대중적인 인지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거나 서울시장이 됐다면 그 당시에 정치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인지도라던가 파급력은 없지만 대신 정치를 오랫동안 배우고 고생하면서 이제서야 정치를 이해하는 모습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당시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핵심이 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끝나겠구나. 혹은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뭐 끝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많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혁신위원회는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께서 바라는 혁신은 인적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당에서 혁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5대 혁신안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 혁신안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초선인데 비대위원장을 시켰던 이유는 젊은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국민의힘도 젊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집을 부리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후보였고 좋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의원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당원들을 설득을 하는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론에 있어서도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이렇게 세트로 묶였었고 국민의힘에 남는 조건으로 공천을 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드러짐을 보여준 적은 사실 없어요. 그냥 젊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실 다수의 당이 민주당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힘을 갖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 중심을 지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못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결합이 되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극복이 돼야 혁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당을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워주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내각 인사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지적하며 이 정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마냐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배추 총리, 커피보훈부 장관, 도로외교부 장관, 부동산 안보실장의 음란문 중기부 장관까지 눈 돌아가는 포메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권오늘 장관 지명자와 배우자는 겹치게 급여를 받았다면서 옆에 같이 앉아 커피에 앉아 하는 것이 곧 일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권 후보자는 5군데에서 동시에 일한 기록이 나와서 몇 가지는 이름만 올리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다루질 못하고 있어요. 오직 주진우 의원만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계속 반대로 공격을 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딱 한 명만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파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 그 주진우 의원이 혼자서 그렇게 싸우다가는 지금 지쳐서 그 프레임이 씌워버리면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후보자 중 가장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질병관리청장을 했었고,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아침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매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몇 명인지 계속 발표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덕분에 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덕분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워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와서 보면 그게 가짜였죠.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것이라서 처음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기약을 먹고 계속 아픈 거를 처방을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감염자 수를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통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망가진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건 이거죠.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이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를 사서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인가 살펴보니 창의 에탄올, 그러니까 소독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랑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알코올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갖고 매수하고 매도했다는 것은 아마도 남편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잘하거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오랫동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수익을 냈을 때 팔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조건 이해충돌이 맞아요. 또한 정은경 후보는 그 당시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표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제보다 코로나 감염자가 생겼다면 오르고, 뭐 늘었다면 생기고, 적어지면 또 빠지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은 이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또한 남편이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코로나 감염자 수 어떻게 돼? 아니면 요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 당시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맞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K 방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은경 후보자는 그 당시에 원래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작년 총선이었죠. 그런데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 때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은 오직 보장된 자리에서만 출연을 하고 보장된 자리가 있을 때만 나오는 사람이구나. 총선처럼 확률이 높은 자리여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안전마진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배우자 투자 관련해서 미리 보도가 됐을 때는 이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정은경 후보자를 탈락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명이 된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계속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국무총리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원래 전에 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후보가 유력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탈락하고 대체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정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윤리적으로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혹은 극복을 하지 않을 것인지 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커뮤니케이터 아리였습니다.